지금부터는 파트 4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후에 달라지는 양도소득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이죠. 여러 가지 이제 테마들이, 소테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1세대 1주택 거주 요건 적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에서 주는 가장 큰 혜택이죠.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소지하고 있는 주택은 2년 거주하고 팔면은 9억 원까지는 세금을 안 낼 수 있습니다. 상당히 큰 혜택입니다. 그래서 1세대 요건은 나를 기준으로 해서 배우자 위, 아래, 옆까지가 1세대고 1주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실무상 조심해야 될 게 오피스텔을 사업자 등록을 내고 부가세 신고를 한다 할지라도 실제 주거로 쓰고 있으면은 주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많은 지금 추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는데 이 보유 기산일이 올해부터 2021년 1월 1일부터 이제 바뀌었죠. 그동안에는 취득일부터 무조건 기산을 했는데 올해 2021년 1월 1일 양도부부터는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이제 기산을 합니다. 물론 예외 규정이 있어요. 2년 이상 거주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 적용되는 건 아니고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소지하고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거주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만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조정 대상 지정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겠죠.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이 확인되고 보통 여기까지였잖아요. 이 1세대 1주택 거주 요건 배제는 특이하게도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여야 된다는 요건이 또 하나가 추가됩니다. 만일을 이거 생각 않고 있어요. 무조건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이 이전에 매매 계약을 하면은 나 거주 요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1세대 1주택 거주 요건 배제에서는 무조건 무주택 세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볼게요. 이게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하는데 그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된대요. 근데 단서가 있죠.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의 거주 기간을 충족하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죠?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여야 된다는 겁니다. 즉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 요건이 필요하느냐 아니면 보유 요건만 있어도 되느냐 요거를 판정할 때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을 한다. 만약 취득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고 하면은 내가 양도할 때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다 할지라도 반드시 거주 요건이 적용되고 만약 취득일 현재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다고 하면은 내가 양도일 당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할지라도 나는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를 적용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세대 조정 대상 지역 지정에 따른 특례, 즉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돼서 취득 당시에 조정됐습니다. 취득 당시 즉 잔금일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는데 내가 얘 살 때 매매 계약을 제가 조정 대상 지역 지정되기 전에 했다라고 하면은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얘는 반드시 무주택 세대여야 된다는 별도의 요건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꼭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첫 번째 케이스는 취득 시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습니다. 2019년도 10월 달에 광주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죠. 근데 2020년 12월 18일 날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그 주택을 다른 주택은 다 없다고 하고 2022년 12월 31일 날 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1세대가 1주택을 거기까지는 요건 충족됐겠네요. 2년만 보유하면 될까요? 아니면 2년 거주 요건까지 있어야 될까요? 거주 요건 적용 여부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취득일에 얘가 비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설령 양도일 당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다 할지라도 얘는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거꾸로 2020년 10월 28일 날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광주가. 그리고 나서 이 2021년도에 이제 한 채를 샀어요. 나 다른 주택 없어. 그리고 2년 있다가 얘를 2023년 4월 달에 매도를 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 되는지 한번 볼까요?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했습니다. 2년 보유, 5억, 2년 거주까지 해야 되느냐를 판정할 때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2021년 1월 10일이면은 조정 대상 지역 공고 이후네. 그러면 얘는 설령 얘가 양도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해지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가 가능하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럼 나는 2년 거주 안 했어. 비과세 못 받겠네. 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죠? 왜? 특례 한번 생각해 봐야죠. 혹시 내가 얘를 살 때 매매 계약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 공고일 전에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그리고 내가 얘 취득했을 때 무주택이다 라고 했을 때는 설령 잔금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 할지라도 예외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때는 2년 보유 요건만 충족해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항상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됐죠? 이번에는 이제 양도소득세 중에서 조정 대상 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을 거예요. 양도소득세의 일시적 2주택은 조금 취득세보다는 복잡하죠. 원래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종전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신규주택을 취득을 하고 그리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팔면 됐었죠. 근데 갑자기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이라는 용어가 들어오면서 이원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인지 아니면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인지를 구분을 하셔가지고 각각 판정을 하셔야 되는데 먼저 비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이다. 그러면은 종전주택이나 신규주택 어느 하나가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면은 이 비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대 비조정에 있든지 비조정대 조정에 있든지 아니면 양쪽 다 비조정에 있든지. 근데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은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도 신규주택도 모두 다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은 그때는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돼 가지고 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적용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요건이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판단 기준은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그럼 이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비조정 대상 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종전주택이나 신규주택 하나가 비조정 대상 지역에 발을 담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비과세를 어떻게 받느냐?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있다가 신규주택을 취득을 해라.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그래도 텀을 많이 줬죠. 3년이면 꽤 긴 시간입니다. 3년 내 종전주택을 팔아라. 그리고 종전주택 팔 때 얘가 비과세 요건, 즉 1세대 1주택 2년 보유 요건이라든지 이 종전주택이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에 취득한 주택은 2년 거주 요건까지 충족을 해야만 비과세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핵심은 요거죠. 3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아라. 하지만 비조정대상 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는 요건이 굉장히 타이트해집니다. 종전주택 구입 후 1년 있다가 신규주택을 취득해라. 여기는 뭐 달라질 게 없죠. 근데 이 신규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팔으라는 겁니다. 아까는 3년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주택 팔 때 똑같이 비과세 요건을 갖춰라. 그럼 여기서 얼마의 기간 동안 종전주택을 팔아야 됩니까? 이거는 내가 신규주택을 언제 취득했는지 여부에 따라 틀려요. 만약 2018년 9월 13일이었다고 하면은 3년이었습니다. 근데 2018년 9.13 부동산 대책 이후부터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 그 사이에 취득했으면 요 3년을 2년으로 단축시켰죠. 그래서 2년이고 2019년 12월 17일 이후 취득했을 때는 1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전입 요건이 생겼어요. 신규주택 취득한 주택에 너 들어가 라는 얘기입니다. 1년 안에 들어가래요. 1년 안에 종전주택 팔고 1년 안에 신규주택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들어가려고 했더니 임차인이 있어요. 아직 임대차 기간이 안 끝났습니다. 그럼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예외 규정을 만들어갔죠. 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전입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이 전입기간과 아까 양도기간 1년 있잖아요. 이 전입기간과 양도기간 두 개 다를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최대 2년을 한도로 해가지고 연장시켜놨다. 어쩔 수 없잖아요.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양도기간도 전입기간도 연장해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예외적인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한번 사례를 볼까요? 첫 번째 케이스.
A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 B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채만 갖고 있다고 했었을 때 이 B주택 취득한 날부터 몇 년이죠? 얘는 조정 대 비조정이니까 3년 내 이 A주택을 팔면은 비과세가 가능하겠네요. 근데 공교롭게 A주택을 취득하고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B주택을 취득을 합니다. 그러면 신규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니까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도 조정, 그 다음에 신규주택도 조정. 그럼 몇 년? 1년 안에 이 A주택을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1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을 판단할 때 항상 기억해 둬야 될 게 특례, 즉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세금 특례가 적용되는지, 즉 B주택에 대해서 얘를 취득할 때 공고가 이때 났기 때문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에 의해서 확인될 경우에는 설령 잔금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취득한 거가 맞지만 계약을 이전에 했기 때문에 특례가 적용돼가지고 이때는 1년이 아닌 3년의 중복 보유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실망하지 마시고 내가 혹시 특례에 적용되는지 예외 규정에 적용되는지는 항상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양도세 중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이들 가장 궁금해하시고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제 많이 이제 궁금해하실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라는 것은 일단 다주택자여야겠죠.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소지하고 있는 중과 대상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양도세가 중과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양도세가 중과된다는 의미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대한 혜택인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고 세율도 기본세율, 즉 보유기간에 따른 6%에서 이제 45% 세율을 적용받는데 중과가 적용되면은 일단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안 돼요. 그리고 세율이 가산이 됩니다. 기본세율의 10%, 20%, 즉 2주택자는 10%, 3주택 이상자는 20%가 가산됩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2021년 5월 31일 이전까지는 10%, 20%가 가산이 되지만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이 10%가 20%가 되고 20%가 30%가 됩니다. 세금 부담이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일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적용되려고 하면은 일단 주택이 여러 채 해야 되고 내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에 계속 있었다고 하면은 중과 고려할 여지가 없겠죠. 그냥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갑자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매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중과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2배 이상 이렇게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 여부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이제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럼 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려면은 요건이 첫 번째,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중과 대상 주택 수가 2채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법에서 야 이런 주택은 중과를 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정책적으로 중과에서 이런 주택은 빼주자라는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1세대 1주택 거주 요건이 적용되는지 많은지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겠죠?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항상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취득 당시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었는데 양도 당시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럼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나는 중과가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죠. 왜? 중과가 되려면 일단은 조정 대상 지역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꾸로 취득 당시에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는데 양도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럼 양도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 이내. 그럼 나는 취득을 비록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 할지라도 양도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중과가 적용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체크해야 될 게 혹시 특례가 적용되는 건 아닌지, 즉 내가 양도 시점에 매매 계약을 양도하려고 했어요. 그 조정 대상 공고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게 확인되면은 설령 잔금 치를 때 조정 대상 지역이라 할지라도 중과가 배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한번 사례를 갖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내가 취득 당시에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어요. 나는
팔 때 다주택자입니다. 그럼 A주택을 팔 때 어떻게 돼 있죠? 당연히 양도 당시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니까 중과가 적용될 소지가 있겠죠. 근데 이때도 한번 체크해 봐야 할 게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별도 확인해 보셔야 된다. 두 번째 케이스는 내가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해지가 됐어요. 그러면 양도일 당시에 내가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이게 양도일 당시에 해지가 됐기 때문에 중과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도 당시에 내가 양도하려고 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이제 달라지고 특히 중과가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가 달라지죠. 그래서 양도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밖에 있으면 중과가 배제가 되고 내에 있으면 중과가 적용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판정해야 될 게 중과 대상 주택수가 몇인지를 판정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중과 대상 주택수가 두 채 이상이다, 두 채다라고 하면은 10%, 2021년 6월 1일 양도 부분부터 20%가 가산될 거고 중과 대상 주택수가 세 채 이상이다 그러면은 20%, 2021년 6월 1일 양도 부분부터는 30%가 가산되기 때문에 중과 대상 주택수를 판정을 해야 되는데 이 중과 대상 주택수 판정을 어떻게 하냐면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는 주택 기준 시가,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수도권의 경기도의 읍면지역, 광역시의 군지역, 세종시의 읍면지역은 기준 시가가 3억 원이 넘는 것만 포함되고 넘지 않는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타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번에 2020년 12월 18일 날 조정 대상 지역이 상당 부분 많이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 지역을 보면은 물론 광역시에 있는 지역이 대부분이겠지만 기타 지역에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은 기타 지역에 있다고 하면은 설령 조정 대상 지역이라 할지라도 두 번째 중과 대상 주택수 판정에서 그 주택이 기준시가 3억 원 이하라 하면은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지만 그 주택을 팔지만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중과 대상 주택수 판정에서 제외가 돼가지고 중과 배제 주택에 해당돼가지고 중과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중과 여부를 판정하시면 될 것 같고 한번 사례를 볼까요? 주택 보유 현황을 이제 세 채를 갖고 있습니다. 강남구 소재 A주택, 성남의 B주택, 그리고 여수가 이번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죠. 여수의 이제 C주택입니다. 이 중에서 어떤 주택을 파냐면 C주택, 여수에 있는 주택을 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팔려고 하던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습니까? 먼저 판정해야죠. 예. 그럼 중과가 될 소지가 있다는 거네요. 근데 아까 중과가 적용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AND로 갖춰야 된다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을 것. 두 번째가 중과 대상 주택수 판정. 아까 그 표 있죠? 그 표에서 판정 안에 들어갈 것. 세 번째가 혹시 법에서 중과를 배제하고자 하는 열거하고 있는 중과 배제 주택에 해당될 것. 얘는 C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에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판정 절차 중과 대상 주택수 판정해야겠죠. 강남구에 있는 거하고 성남에 있는 거는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기준 시가에 관계없이 모두 다 들어가고 여수 지역은 광역시도 아니죠. 기타 지역입니다. 기타 지역에 3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얘는 빠지네요. 그럼 중과 대상 주택수는 두 채예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 중과 대상 주택수가 두 채이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20%의 플러스 10%의 이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이 C주택이 중과제외 주택에 해당되는지 다시 한번 판정해 봐야 됩니다. 중과대상 판정에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아까 그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표 있잖아요. 거기에서 빠지는 것들은 중과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그럼 얘는 비록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 할지라도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중과 제외 주택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C주택은 중과가 적용 안 된다. 따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가능하고 세율은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 키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양도하려고 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이라 할지라도 기타 지역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은 중과 제외 주택에 해당해서 양도세가 중과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사례인데 이번에는 A주택을 서울에 있는 A주택을 양도한다고 해볼까요? 그러면은 조정 대상 지역에 있습니까? A주택? 예. 중과 대상 주택수 두 채. 그 다음에 A주택은 뭐 특별한 중과 제외주택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해당, 그럼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안 되고 세율은 기본세율의 10%. 왜? 2주택 중과 대상
있기 때문에 주택수가 세 채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기가 뭐 10%가 아닌 20%가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왜 여기서 10%가 적용되느냐 20%가 적용되느냐는 이 중과대상 주택수가 몇 채인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주택수는 세 채이지만 중과대상 주택수는 두 채이기 때문에 플러스 10%가 가산된다. 물론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20%가 적용되죠. 이 케이스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이라 할지라도 기타 지역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은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 시 제외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네 번째, 주택 분양권 전매 시 50% 이제 세율 적용입니다. 우리가 주택 분양권이라고 하면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주의를 말합니다. 그러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주의는 우리가 일반 아파트 분양권 말고도 조합원 입주권도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법에서 이 주택 분양권 안에는 조합원 입주권을 일단 뺐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분양 계약을 해가지고 당첨이 되든지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권 같은 거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끔씩 혼동하시는 게 오피스텔도 내가 분양받아가지고 홀딩하고 있어요. 잔금 아직 못 치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조정대상 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중과가 적용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분양권에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오피스텔 분양권은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한다 할지라도 중과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그러면 어떤 거에 한해서 주택 분양권이 중과가 적용되느냐 볼까요? 일반적으로 주택 분양권을 양도했었을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요. 1년 미만은 50%, 1년에서 2년 미만 보유하고 팔았을 때는 40%, 2년 이상을 이제 팔았을 때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6에서 45% 세율이 적용되겠죠. 그리고 이제 2021년 6월 1일 날 이제 대대적인 이제 세율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택 분양권 같은 경우는 1년 내 70%, 1년 이상 초과하면 60%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21년 5월 31일 이전에 양도할 경우에는 일단 이게 기본 세율이고 이렇게 이제 적용되고, 2021년 5월 30일 전에 주택 분양권을 양도했었을 때 그 분양권이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50% 중과세율을 적용받았거든요. 근데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양도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세지죠. 저건 적용될 여지가 없고 1년 내 70, 1년 이상이면 60%. 이때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 분양권에 대해서만 중과세율이 적용됐지만 2021년 6월 1일 이후에는 조정 대상 지역 소재 여부에 불문하고 주택 분양권은 무조건 중과가 됩니다. 1년 내 70, 1년 넘으면 60. 그러니까 주택 분양권 갖고 투기 목적으로 사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튼 달라진다. 그래서 50% 조정 대상 지역 내 50%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2021년 5월 30일까지만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조정 대상 지역의 소재 여부는 주택 분양권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정을 한다. 왜? 양도세와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2021년 5월 30일 이전의 양도분까지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설령 2년이 넘어서 기본세율을 적용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50%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이것도 조정대상 지역에 대한 특례가 적용될 여지가 있겠죠. 따라서 조정대상 지역 공고일 이전에 주택 분양권을 양도하기 위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그럴 경우에는 내가 설령 양도일, 잔금일 당시에 조정대상 지역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중과세율이 배제가 된다.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분양권이 아니기 때문에 설령 50% 중과세율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단순하게 보유기간 1년, 2년에서 50%, 40%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주택 분양권은 조정 대상 지역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에 무관하게 보유기간에 따라서 70% 또는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1년 미만은 70%, 1년이 넘었을 때는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주택 분양권을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할 경우에는 거의 반 이상의 세금을 내고 양도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례 한번 들어볼까요? 케이스 1. 주택 분양권 양도 시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습니다. 얘가 이제 분양계약 체결할 때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어요. 그대로 팔면은 얘가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안 됐으면 그냥 기본 세율 적용됐겠죠. 2019년 10월에 샀는데 2021년 1월에 팔았으면은 2년이 넘었네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세율이 적용된다. 근데 주택 분양권을 이때 샀는데 2020년 12월 18일 날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팔았을 때 그 이후에, 즉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팔았기 때문에 설령 2년을 보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근데 이 중에서 기억해 두셔야 될 게, 혹시 내가 이 공고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은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특례가 적용돼가지고 예외적으로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파트 5,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후 달라지는 주택임대사업자 이제 세제 혜택 마지막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은 다양한 혜택을 이제 적용받았었죠. 그러니까 주택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하는데 내야 되는 각각의 세금에 대해서 혜택을 다 받았습니다. 먼저 취득 단계에서 내가 분양받은 주택 자체가, 신규 최초 분양받은 자체가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오피스텔의 단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이제 100% 감면이 됐었고, 보유 단계에서는 재산세, 종부세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은 감면이 되고 또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해서 배제가 됐었습니다. 또 임대소득이 발생했었을 때 그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었죠. 가장 큰 혜택은 양도소득세였죠.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세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6가지 정도 됐습니다. 비과세 거주요건 배제. 아까 2017년 8월 3일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었는데,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설령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했다 할지라도 거주 요건을 배제한다는 겁니다. 엄청난 특혜였죠. 그리고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내가 주택이 2채였습니다. 물론 3채, 4채여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한 채 2년 거주한 이 주택 말고 나머지가 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면은 주택이 여러 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임대주택은 없는 걸로 봐가지고 2년 이상 거주한 얘를 팔 때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는 내가 팔려고 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의 중과 대상 주택수 판정에서 2주택 이상자예요. 그럴 경우에 이는 중과가 돼야 되는데, 이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서 일정 기간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이 주택에 대해서는 원래 중과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과 제외하는 항목에 열거되어 있었죠. 그래서 중과가 배제됐었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추가 적용은 우리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매도를 했었을 때 보유기간에 대한 특혜가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거였죠. 즉 보유기간 곱하기 2%를 적용해가지고 맥시멈 30%까지 양도 차익에서 공제를 해줬습니다. 그게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었는데,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은 거기에다, 즉 보유기간 곱하기 2%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2%에서 최대 10%까지 추가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대 40%까지 공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특례 적용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기로 등록을 하고 8년, 10년을 등록했었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원래 보유기간 곱하기 2%를 해야 되는데 50% 또는 70%의 특례 공제율을 적용하겠다는 게 이제 특례 적용이었죠. 상당히 큰 혜택이었죠. 그리고 양도세 100% 감면은 임대주택을 장기 등록으로 하고 10년 동안 임대 등록했었을 때 그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100% 감면해 주겠대요. 100% 감면한다는 얘기는 비과세랑 똑같죠. 단지 감면 금액의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내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었을 때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은 취득, 보유, 처분 단계에서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이라든지 그다음에
2020년 6.17, 그 다음에 7.10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그 세제 혜택이 굉장히 축소가 됐죠. 또 많이 막아놨기 때문에 지금은 받는 게 딱 한정돼 있죠. 그래도 불구하고 많은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이 임대주택이 이렇게 세제 혜택을 많이 이렇게 줬는데 최근에 이제 변화된 건 뭐냐면 임대주택 등록에 대한 그 민간임대주택법이 이제 개편됐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세제 혜택에도 영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임대주택 등록 제도가 어떻게 변경됐는지 주요 내용만 살펴보면은 그동안은 단기든 장기든 내가 선택해서 등록할 수 있었죠. 단기 임대주택은 의무 임대 기간이 4년, 장기는 8년이었습니다. 근데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분부터는 단기 임대주택에 대한 신규 등록이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단기 임대주택을 장기로 전환이 불가했습니다. 그동안은 바꿀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장기 임대주택이 8년짜리였는데 이게 이제 10년으로 연장됐습니다. 중요한 거, 아파트는 더 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할 수 없게 막아놨어요. 그럼 아파트를 막아놨죠. 그러면 폐지되는 임대주택이 이제 단기 임대주택 폐지될 거고, 그 다음에 장기로 등록한 아파트가 이제 없어지겠네요. 이 폐지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자진말소, 자동말소 제도가 시행됩니다. 자진말소라는 건 뭐냐면 주택임대사업자 스스로 의무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해서 말소하는 것을 자진말소라고 하고, 자동말소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단기는 4년 동안 충족하면 되죠. 4년 끝나면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동해서 말소를 시키겠대요. 누가? 지방자치단체 장이. 8년 끝났으면은 8년 있다가 끝내겠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 자진말소와 자동말소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모든 주택에 대해서 적용하는 건 아니고 폐지되는 임대주택, 아까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모든 주택하고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에 한해서만 자진말소 및 자동말소가 시행된다는 거, 그 점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기 임대로 등록한 모든 주택이 자동말소가 시행되기 때문에 옛날에 4년 또는 매입 임대주택 5년으로 등록한 것들은 4년 있다가 5년 있다가 자동말소가 됩니다. 그 대상이 뭐 아파트나 아파트 외가 되겠죠. 그럼 그렇게 자동말소가 되면은 문제는 뭐냐면 종합부동산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과세 기준일, 즉 6월 1일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돼야 되는데 자동말소가 됐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없어졌어요. 그럼 나는 다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진말소된 또는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재등록이 가능하냐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 아파트 임대주택으로 등록 불가라고 막아놨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는 재등록을 할 수 없다. 대신에 단기로 등록한 또는 장기로 등록한 그 다세대 연립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얘네가 이제 단기로 등록됐다고 했었을 때 자동 말소가 됐겠죠. 4년이나 5년 있다가 걔네들은 이제 등록할 수 있는데 이제는 장기로밖에 등록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등록하려면은 지금 등록해서 종합부동산 합산배제를 적용받으려면은 10년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자 했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조정대상 지역 지정 후에 달라지는 세제 혜택이잖아요. 그러면 임대사업자 등록은 조정대상 지역과 어떤 관련성이 있습니까? 이제 그 내용을 볼게요.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하냐면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은 설령 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 할지라도 두 가지를 막아놨습니다. 뭐를 막았냐면 종합부동산 합산배제를 막아놨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를 막아놨습니다. 즉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내가 장기 임대주택으로 지금 등록한다 할지라도 두 개를 막아놨, 못 받아요. 근데 이거 받으려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못 받아요.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됐던 거면 거주주택 비과세는 또 적용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법을 바꿔가지고 거주주택 비과세도 적용을 못 받게 만들어 놨습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 등록분부터. 그러면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 즉 내가 비조정대상 지역이었는데 이번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도세도 중과가 되고 종합부동산세도 합산되기 때문에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서 그거를 빠져나가고자 합니다. 그럴 경우에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지금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주택을 언제 취득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즉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금 지정돼 가지고 지금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자 할 때 그 주택이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라고 하면은 일정 요건만 갖추면은 종부세 합산 배제, 거주주택 비과세, 양도세 중과 배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면은 한번 고려해 볼 만은 하겠죠. 하지만 내가 지금 취득한 주택이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라고 하면은 지금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도 종부세 합산 배제 못 받고 거주주택 못 받고 양도세 중과 배제 못 받아요.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서 내가 세제 혜택을 적용받고자 하면은 대부분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이든지 아니면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다 할지라도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한해서만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었을 때 내가 그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를 별도 꼼꼼히 따져보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 판단했었을 때는 임대기간이 10년으로 묶이면서 그 다음에 그 10년을 못 채웠을 때는 과태료가 3천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거든요. 근데 세제 혜택은 하나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 조정 대상 지역이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라든지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은 그 임대사업으로 등록하기만 하면 모든 세제 혜택을 다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조정 대상 지역 소재 주택 및 비조정 대상 지역 소재 주택이라 할지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 가입 요건, 즉 임대 개시 시점에 기준시가 6억 원, 수도권 밖은 3억 원, 그 다음에 증액 제한 요건, 의무임대 기간 동안에 임대료를 5%밖에 못 올리라는 거 외에 민간임대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공적 의무를 다 준수를 해야만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들 이 부분에서 이제 요즘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굉장히 큰 혜택이었죠. 임대주택이 있고 거주주택이 있었을 때 이 거주주택이 지금 양도 차이 크면은 지금 두 채이기 때문에 비과세 못 받거든요. 근데 얘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함으로써 얘는 없는 걸로 봐서 얘 비과세 해주겠다라는 게 이제 거주주택 비과세였거든요. 근데 거주주택 비과세가 2020년 7월 10일까지는 단기로 등록하든 장기로 등록하든 5년 이상만 의무임대 기간을 충족하면은 얘는 무조건 받았었거든요. 아까 종부세 합산 배제하고 양도세 중과 배제는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라고 하면은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이라고 하면은 두 개 못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주주택 비과세는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도 그동안 받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법을 이렇게 개정을 했어요. 왜 그렇게 받을 수 있었냐면 그동안에는 167조 3, 이게 임대주택의 범위거든요. 그 범위를 적용할 때 감옥 및 다목 단서에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받았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을 갖고 있었을 때 이 임대주택은 없는 걸로 보겠다는 거고 이 임대주택의 범위를 이렇게 감옥부터 3호까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복잡하니까 제가 매입 임대주택만 갖고 말씀드리면 감옥과 마목입니다. 거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감옥과 마목일 거예요. 감옥은 뭐였냐면 매입 임대주택으로서 단기든 장기든 상관없이 5년 이상 의무임대 기간을 충족하면은 임대주택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감옥에 해당하는 주택, 임대주택하고 거주주택이 있었을 때 얘는 없는 걸로 봐서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얘의 조건은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등록 조건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웃께 생겨야 되기 때문에 2018년 4월 1일 이후에는 마목을 적용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마목은 장기로만 등록을 해야 되고 의무임대 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마목을 이렇게 신설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이제 이 마목에 대해서 제한을 가기 시작했죠. 첫 번째 제한이 뭐였냐면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 대상 지역 소재 주택은 이 마목 적용 못 받게, 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가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도 실익이 없던 거였습니다. 요거 때문에. 근데 거주주택 비과세는 아까 조문에서
감옥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적용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걸 적용하지 않는데요. 그럼 2018년 3월 30일 이전 등록 이게 없다고 하면은 감옥으로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해도 되고 마목으로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해도 되는데 이 감옥이 더 폭넓죠. 그러면 감옥에 해당하는 즉 단기든 장기든 해가지고 5년 이상만 의무임대기한을 충족하면은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거든요. 감옥에는 이 규정이 없었어요.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소재주택은 제외. 이건 마목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주주택 비과세는 감옥에 있는 임대주택이든 마목에 있는 임대주택이든 상관없이 아무거나 있는 상태에서 거주주택, 2년 거주한 주택 팔았을 때 비과세를 해주자는 건데 감옥이 훨씬 더 범위가 크고 제한적이지 않죠. 그래서 감옥 예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단기든 장기든 상관없이 등록하면은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았었고 설령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대상 지역도 감옥에 의해서 그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감옥을 어떻게 그 조항을 어떻게 바꿨냐면 감옥, 다목에 해당하는 그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까지는 그대로 놨는데 단서를 하나 더 넣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2020년 7월 11일 이전에 임대 등록한 신청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무슨 얘기죠?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등록한 거는 이제 감옥 적용 못 받는다. 그러면 뭐 적용받는다는 거예요? 얘 이제 못 받으니까 마목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마목으로 갔을 때는 어떤 게 있어요?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대상 지역의 소재주택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대상 지역 소재주택은 설령 지금 현재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종부세 합산 배제 안 되고 거주주택 비과세 안 되고 양도세 중과 배제가 적용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의무임대 기간은 이제 나눠서 구분을 해야 됩니다. 2020년 7월 11일 이전에 등록한 사람들은 단기든 장기든 상관없이 5년 이상만 의무임대가 하면은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왜? 감옥을 적용받기 때문에. 2020년 7월 11일 이후부터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되기 전 2020년 8월 17일 이전에 등록한 경우에는 이제 감옥을 적용 못 받게 막아놨잖아요. 여기서. 그럼 마목을 적용받아야 되는데 이때는 장기로 등록하고 8년 이상 등록 의무임대 기간을 충족해야 되는데 뭐가 발목을 잡죠?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은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 2020년 8월 18일은 민간임대주택법이 이제 개정됐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임대로 등록해서 10년 이상 가야 되는데 여기도 마목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그 주택은 마목을 적용받을 수 없다. 즉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임대주택을 등록을 해가지고 세제 혜택을 받는 데 있어서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전환됐다고 하면은 반드시 내 주택이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인지 그 이후에 취득한 주택인지를 판정을 해가지고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정한 다음에 임대사업 등록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게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최근에 이제 비조정 대상 지역이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습니다. 그럼 전환이 되면은 세제적인 측면에서 크게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부분이 이제 달라지는데 그 각각의 부분은 이제 내용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무조건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그 조정 대상 지역으로 전환됐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고 혹시 내가 조정 대상 지역에 따른 특례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시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